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지금 저는 2025 미냄사 패밀리데이에 가고 있습니다. 파주 서구로 가는 길에 짧게 오프닝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올해도 미리 네이버로 예약을 해서 가고 있고 2시 타임으로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지 또 가서 어떤 책 살지 등등 영상 찍어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파주 서구로 가보시죠. 네, 2025 미냄사 패밀리데이에 다녀왔고요. 오늘 낮에는 넷플령과 독서 모임 진행하고 왔는데 최대한 빠르게 어떤 책 샀는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좀 아늑하게 여러분과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오늘 영상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째 지금 패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매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올해도 사람이 많았고요. 올해 좀 특이했던 것은 작년에 제가 못 봤던 걸 수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 상자에 책을 담아서 장바구니처럼 쓸 수 있게 미리 배치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센스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할인을 받아서 책을 구매할 수 있냐일 텐데 기본 10% 할인된 가격에서 최대 40%까지는 포인트로 차감 결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책을 5,400원에 살 수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에 저는 총 5권의 책을 패밀리데이에서 샀는데요. 그 중에 3권은 미리 생각해서 간 책이고 나머지 2권은 현장에서 발견을 해서 사게 된 책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간 책들부터 3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요. 세계문학전집에서 한 권을 샀습니다. 바로 코뿔소라는 책인데 외젠 이오네스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희곡집입니다. 정가는 12,000원짜리 비교적 세계문학전집에서는 얇은 축에 속하는 책이고 전체주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좀 호기심이 갔습니다. 어느 지방 소도시에 갑자기 난데없이 코뿔소가 등장해서 그 코뿔소의 등장으로 인해서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 코뿔소를 본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각각
비이성적인 공포에 휩싸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희곡집이라고 하는데, 인간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독자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만드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작가가 1909년 루마니아 태생의 작가인데, 세계대전의 한복판에서 나치즘의 광기를 직접 목격하면서 성장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단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과정을 코뿔소로 변하는 것으로 형상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포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재탄생을 시켰다는 점에서 섬뜩함을 주는 그런 희곡집이 아닐까 싶고, 이 표지에 그려진 이 코뿔소 그림 자체도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시집을 한 권 사왔는데요. 허연 작가님의 불온한 검은피라는 시집을 한 권 데려왔습니다. 이 책은 믿음사TV에 가수 한로로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인생 첫 시집이고 시의 세계에 입문하게 해준 작품이다라는 설명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책인데요. 그 정보 외에는 그리 많은 것을 알지 않은 채로 이 책을 구매했는데, 허연 작가님은 1991년에 신인상으로 등단한 시인이네요. 이 시집에 대한 발문을 김경주 시인이 써두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집엔 비애가 가득하다. 이 시집은 슬픈 은유들로 가득하지만 그의 은유는 사람을 배반하거나 인간에게 심술을 걸기 위한 수사로 머무르지 않는다. 아마도 그의 시집 속에서 이 결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인간만이 시를 향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견고한 믿음이 자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 피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인간은 인간을 위해 피를 빼앗기도 한다. 하지만 시 역시 인간에게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기도 한다. 무려 4부에 걸쳐서 멋진 시들이 가득 차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시집입니다. 누군가를 시의 세계로 입문하게 해준 시집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 시집으로 조금 더 시의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이 시집을 선뜻 고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책은요. 장영은 작가의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여성 작가들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삶을 건 글쓰기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25명의 여성들, 상처와 억압을 위대한 희망으로 바꾼 그 놀라운 여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 도리스 레싱, 버지니아 울프, 프리다 칼로도 있고 앤 카슨, 실비아 플라스, 에밀리 디킨슨, 또 마거릿 애트우드, 수전 손택, 박경리 작가도 포함되어 있네요. 25명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잖아요. 이 책의 목차도 1부가 쓰다, 2부가 싸우다, 3부가 살아남다입니다. 이 책을 쓰신 장영은 작가님은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네요. 나해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또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등의 책을 쓰셨는데,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을 대학생 때 국문학 수업에서 읽었던 도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 어딘가에 꽂혀있는 책일 텐데, 그 책의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이네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해온 여성들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들의 말과 글을 차근차근 모아 널리 전하고자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성 작가에 대한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고 이 책도 이번에 미리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록에 넣어뒀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책에서 다른 책을 소개하고 그 책에 수록된 어떤 문장을 가져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책에 대한 호기심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혹은 앞으로 사게 될 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책 표지도 몇 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책들을 또 같이 찾아 읽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 보여드릴 두 권은 전혀 생각지 못하게 구매를 하게 된 그런 책 두 권인데요. 그 중에 먼저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갑자기 앞에 나왔던 책들과 결이 상당히 다른 책이 등장했죠. 이 책은 시리즈인데요. 미음사에서 나온 지식의 정원 서양사 편에서 11번째 순서로 나온 책입니다. 좀 예전에 나왔던 책인지 정가도 굉장히 저렴해요. 6,800원밖에 안 하는
않은 저렴한 책이고 시대를 뛰어넘는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는 인문 교양 시리즈라고 합니다. 값이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일단 한 권 담아볼까 싶은 마음이 갑자기 혹하게 들어서 가장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의 관심 분야 중 하나인 주제를 골라야겠다 싶어서 이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질문들은요. 미국이 어떻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미국은 어떻게 넓어졌을까? 미국은 어떻게 강력한 산업국가가 되었을까? 미국이 세계로 나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까지 7가지 정도의 질문이 뒤에 적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방송을 하다 보면 단순히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특히나 트럼프 2.0이 시작되고 나서는 대통령 한 사람의 혹은 그의 행정부의 어떤 결정들이 경제부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로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저에게 너무너무 호기심이 드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밀란 쿤데라 전집에서 소설의 기술이라는 11번째 수록된 책을 사왔습니다. 대담, 연설문, 에세이를 엮어 만든 작품인데요.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새롭게 또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초석이 되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서 갑자기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소장해서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분명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의 6부 때문입니다. 이 책이 총 7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부가 소설에 관한 내 미학의 열쇠어들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쿤데라가 자기 소설에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적어놓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쿤데라의 책이 아주 많은 언어로 세상에 번역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쿤데라가 우연히 자신의 번역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번역본이 하나의 문단이었던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서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원래의 의미를 사전처럼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썼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그게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쿤데라는 도대체 가벼움을 뭐라고 정의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썼을까? 이 질문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샀고요. 가명, 가벼움, 가치, 감추다, 경계선, 근대, 글쓰기 광, 끝없는, 리듬, 다시 쓰기, 늙음, 망각 등등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운명도 있고요. 유럽, 인터뷰, 젊음, 정의에 대한 정의도 있네요. 쿤데라의 작품 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 쿤데라의 작품 세계를 보다 깊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소설의 기술이라는 작품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론가도 철학자도 아닌 단지 한 소설가로서 사색하고 탐구하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창작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상반기 미님사 패밀리데이에서 구매해온 책 5권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이미 품절되어서 사지 못한 책은 하반기 패밀리데이에 노려서 꼭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책 구매하셨는지 알려주시면 하반기에 또 책 살 때 혹은 국제도서전도 있잖아요, 6월에. 책 살 때 참고를 저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패밀리데이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딱 책을 다 구매하고 결제하고 나왔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딱 봤는데 알고 보니 제 채널 구독자님이셨습니다. 해민서 채널의 구독자님을 만난 적은 많이 없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진짜 유튜브 채널 만들길 잘했다 싶은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정말 따뜻하고 즐거웠던 패밀리데이 행사였는데 오프라인 행사 가지 못한 분들도 하반기 온라인 패밀리데이도 있고 또 내년도 있으니까 그때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